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노안이죠. 노안을 근시처럼 정확하게 측정해서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같은 도수의 돋보기를 사용하는 50대 여성 2명입니다. 한 여성은 돋보기를 벗으면 신문의 중간 글씨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36년생 꽃향기를 즐길 만큼 여유롭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은 간신히 큰 글씨만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운세만 보이고요. 그 아래는 안 보여요. 최근 개발된 노안지수 검사법은 사람마다 다른 노안 상태를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노안 상태도 근시처럼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노안도 근시 교정처럼 자신에게 꼭 맞는 돋보기나 렌즈를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노안 치료를 위한 노안 라식 수술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노안 라식 수술은 다초점 안경처럼 각막의 중심과 주변부를 다르게 깎아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 자막도 안 보였어요. 뿌옇게 다 붙어갖고 글씨가. 근데 지금 웬만한 거 다 보여. 멀리고 가까이고. 하지만 아직 국내 시술자가 400여 명에 불과하고 수술 경험도 4년 정도로 짧습니다. 아주 초정밀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근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직은 노안 라식이 모든 걸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점이죠. 5년 정도 뒤면 노안 환자의 15% 정도가 라식 수술로 노안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무기력해진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체내에 쌓여있는 유해 산소를 없애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을 또 하고 또 웨이트도 좀 하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잦은 외근과 불규칙한 생활로 피로는 물론 두통까지 생겼다는 30대 남성입니다. 좀 점심이라든가 저녁 같은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로가 좀 빨리 오는 것 같고요. 좀 피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두통 때문에 좀 위험한 경우도 가끔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피로감과 무력감, 또 우울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가 5년 새 60%나 증가했는데요.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4%가 6개월 이상을, 60.9%는 한 달 이상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에 따른 유해산소 때문입니다. 유해산소란 어떤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서 열량을 내기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연과 같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산소는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내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피로감을 개선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와 블루베리, 또 브루콜리를 섭취하면 노화나 질병 예방에도 좋은데요. 노력을 해도 우리 몸속엔 유해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영양소 섭취율이 떨어져 있는 노인이라든지 중년 이후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난해 백혈병에 걸렸던 30대 남성입니다. 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지만 꾸준한 영양 관리를 하면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나름 편식 안 하고 단백질을 또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야채도 제가 스스로 많이 찾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심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유는 중이염이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런데 훗날 아기가 비만이 될 위험성은 먹이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템플대 공중보건학 연구팀이 초등학교 취약연령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와 비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엄마 젖을 통해 모유를 먹은 어린이와 우유병에 담긴 모유를 먹은 어린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체질량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우유병으로 모유를 먹은 어린이의 체질량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젖을 통해 모유를 먹은 유아는 스스로 포만감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연구팀은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은 아이일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아 비만 위험도 높아진다면서 모유를 먹이더라도 먹이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느라 잠 못 이루는 증상을 야간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뉴 잉글랜드 연구소가 20살 이상 된 남녀 16,000명을 대상으로 밤에 보는 소변 횟수와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밤에 2-3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야간요 증상을 보이면 또래보다 사망률이 2배가량 더 높았고 노인의 경우에는 20-30%가량 높았는데요. 또 노인들은 밤에 화장실을 찾다가 낙상이나 골절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젊은 사람일수록 야간요 증상이 있다면 만성질환이나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폐증은 만 3살 이전에 발생하는 발달장애입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출산할 당시 부모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자폐 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연령과 자폐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노산일수록 또 첫째 아이일수록 자폐아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어머니에 비해서 4배 더 높았는데요. 특히 40대 남성이 20대 남성보다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노산일수록 부모의 유전자의 변형이 쉽고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결혼도 출산도 너무 늦게 하는 것은 태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드물지만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여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율과 성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전국 암 통계 자료를 통해 유방암에 걸린 남성 13,000명과 여성 140만 명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5년 생존율이 여성은 83%, 남성은 7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 유방암 환자는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말기이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사례가 여성에 비해 더 많았는데요. 연구팀은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면서 가슴에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가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유방암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모낭염에 걸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탈모로 이어져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째 모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눈썹 부위의 염증이 악화되면서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눈썹만 보는 것 같고 주로 모자를 쓰거나 앞머리를 길게 내리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우울하고 사회생활 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모낭염은 모낭의 세균이 침투해 급성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건선 또 지루성 피부염과 함께 대표적인 3대 피부질환입니다. 특히 수분이 많고 더운 날씨에는 세균의 감염이 빨라 모낭염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모낭에 자극을 주거나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만성적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세균이 모낭 깊숙이 침투하면 극심한 탈모의 원인이 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탈모 환자 가운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겪는 환자가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눈썹 탈모는 쉽게 치료되지 않아 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굴 정면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위고 눈과 함께 그 미적인 요소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말 대인기피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낭염은 약물과 주사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미세 모발 이식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하나씩 상처가 크게 나지 않게 모발을 채취를 해서 그 생착률을 높이고 또 후유증을 감소시킨 게 미세 모발 이식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눈썹이 거의 다 빠져 고민이 많았던 20대 여성입니다. 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그 눈썹 이거는 좀 뭐라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모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지를 증가시키는 과음과 담배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